어떤 문제를 그 문제 자체로 이야기하면 단순해지고 또 거기에서 답을 찾기가 힘들어지고 또 의식적 차원에서 들어오니까 많이 걸러버리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 문제에 연관될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온다면, 어떤 선례를 찾아온다면, 어떤 또 뭐 옛날에 동화, 뭐 전래 동화라든지 뭐 이솝 오화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소재를 갖고 와서 이 소재가 지금의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뭔가 역할을 한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메타포라고 합니다. 아이가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엄마하고 계속 다투고 이런 아이에게, 어린 아이라면 우리는 어떤 메타포가 어울릴까? 청개구리 이야기가 어울린다 이거예요. 또 재능은 뛰어난데 열심히 노력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뭔가 교훈적인 스토리를 메타포를 쓴다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맞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타인을 너무 쉽게 믿는다. 타인을 쉽게 믿는다. 그럼 이 사람에게 교훈적인 메타포를 어떻게 해줄까? 자, 여기서 이 메타포는 스토리로 들어오잖아요. 네. 이건 뇌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통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또 이 기억은 대부분 일화 기억에 가까이 들어가요. 외형 기억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의미 기억은 그냥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일반적인 공부하는 건 대부분 의미 기억인데 일화 기억은 그 기억하는 과정에 뭐가 감정이 많이 묻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토리는 뭔가 막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는 기억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산토끼 거북이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청개구리 이야기, 이걸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강하게 이 정서를 건드렸거든. 그러면 이 남을 쉽게 믿고 많이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면 이 정갈과 깨구리 이야기를 또 해주는 거예요. 네. 그거 아시죠? 네. 나도 모르게 쐈다 하는 거.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메타포구나. 인간의 본능에 대한 어떤 메타포를 쓸 수도 있지만 이 깨구리는 결국은 뭐냐면 쉽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검증을 해봤어야 되는데 이 깨구리 책임이지. 자기가 선택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메타포 연관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하고 수업했는데 아마 박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나는 크게 그걸 뭔가 느낌을 받았어.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내 느낌만 단순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 스토리가 우리 아이한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할 때 쓴다면 그것도 메타포.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도 사례를 들고 오잖아요. 전부 다 메타포예요. 그 사례는 스토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식적 차원에서도 개입되지만 대부분 잠재의식을 바로 들어와 버려요. 걸러내지를 않고 그 통째로 들어와 버린다. 일반 의식적인 거는 그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저건 저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라고 판단을 빨리 해버리죠. 근데 이 스토리는 잘 안 지워져요. 통으로 들어오니까. 자, 요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음미를 한번 해보세요. 문제는 어떤 상황, 일, 사건, 사태를 문제로 볼 때 문제가 된다. 문제는 원래 없다. 하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순간부터 문제는 존재하게 된다. 문제라는 것은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다. 따라서 문제를 문제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문제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닌 쪽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은 훌륭한 치료적 가치가 된다. 이 내용이 짧으면서 아주 임팩트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대부분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그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다.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봐라고 할 때 우리는 입장을 바꾸기 전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점 바꾸기다. 문제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 문제로 보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원래 없다. 이 전부 이야기 핵심이 뭔가요? 관점이에요. 관점. 어머님의 관점이었죠. 네. 결국은 관점 아닐까요? 네. 우리 보는 관점일 뿐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발 빠져나와봐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이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에서 보면 2차적 입장에서밖에 내 깨달음이 안 와요. 우리는 때로는 이걸 가질 때도 있고 또는 이쪽으로 왔을 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빠져나와 봐야 돼요. 빠져나와서 볼 때 이 사람의 관점일 뿐이고 이쪽에서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관점일 뿐이에요. 다만 여기서 국민들의 가치와 어떤 수준의 서로 차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뿐이지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잘못된 거 있다고 하는지 절대 없어요. 자기들이 옳고 미개해서 그렇다.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 입장에서도 보면 저 완전 도둑놈이고 거짓말하고 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빠져나와봐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보고 나서 내가 여 가든 저 가든 그것도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있으면 1차적, 2차적 입장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차, 2차에 내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디로 제3자적 입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각도 가져야 된다. 이걸 갖는 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대부분 1차, 2차적 관점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거든. 근데 내가 한 발 빠져나와 봐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크게 전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국가적인 부분에서 그런 어떤 부분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거 사실은 먼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정 내에서도 이 1차적 관점과 2차적 관점이 항상 서로 부딪히게 돼 있거든.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3차적 관점에서 빠져나와 이걸 풀 수 있는 전체성을 가질 수 있거든. 그걸 누가 가져야 되느냐면 그 가정에서 좀 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가질 때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른들이 다 삐딱한데 막내 하나가 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3자적 관점에 빠져나가 이건 엄마가 이래 잘못했고 아빠가 이래 잘못했고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힘을 가진 사람이 이 3차적 관점에서 우리가 관조할 때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좀 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라는 게. 그리고 국가적 부분에도 아까 관점이 있다 했잖아요. 이건 내 정서일 뿐이고 지금 내가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도 내가 한 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런데도 난 이쪽에 쓰고 싶어. 이쪽에 쓰고 싶고 그것도 그들만의 자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관점은 결국은 뭘까? 다름이에요. 관점은 전부 다 다르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자꾸 무시해버려요. 이쪽이 많으니까 이게 옳고 틀리다. 이쪽이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이 옳고 너가 틀리다. 어느 하나가 아니죠. 서로 다름의 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이건 한번 빠져나와봐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분노하고 있고 여기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직도 이게 갇혀 있구나.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이건 오래 가지 못한다. 간다 하더라도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자,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어디로 가져온다? 내 가정과 내 삶 속으로 가져와서 나는 수시로 이제 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맥락을 바꾸는 거고 하나는 의미를 바꾸는 거예요. 맥락과 의미. 쉽게 얘기해서
수다쟁이를 보면 우리는 저 입이 가벼워가지고 저 사람은 영 못 쓰겠어. 멀리 띄울래. 저 사람은 안 좋아. 라는 내 관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현재의 그 맥락에 꽂혀 있는 거예요. 네. 고정된 내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이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 이 말입니다. 맥락을. 이 사람이 참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네. 근데 그게 지금은 내가 뭐 부담스러운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내 키가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어.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멀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맥락 관점 바꾸기를 쓰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이 사람은 정말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참 잘하네. 쉬지 않고 말을 하네. 이 사람이 MC를 본다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아나운서를 했다면, 이 사람이 레크레이션 강사를 한다면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렇게 보는 순간 말 많고 수다쟁이가 이미 뭐로 바뀌어버려요? 말을 잘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건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 사람이 부정에서 뭐로 긍정까지 안 오더라도 중간 정도 이런 단점을 이 사람은 자기가 긍정적으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다 사용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이걸 맥락 관점 바꾸기라고. 그럼 이거 누가 편해지겠어요? 이걸 바꾸면 내 자신이 편해지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못 바꿔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 인간 맨날 이렇게 하잖아. 자, 이제 의미 관점 바꾸기는 요거하고는 또 결이 약간 달라요. 자,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뚱뚱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뚱뚱해. 자, 뚱뚱해는 부정적인 거예요. 자, 이걸 의미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저 사람은 체격이 아주 좋아. 체격이 좋아와 이건 뭐냐면 서로 뭐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맥락 관점과 의미 관점을 바꿨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내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관점 바꾸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웬만한 일상에서 스트레스나 문제나 이건 다 사라집니다.